자,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9주차입니다. 자, 이제 전반기, 후반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뭐 LMS라든가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할 주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공 교과목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을 할 때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차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DB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DB 응용 소프트웨어죠. 이거를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의사항을 고려해서 그죠? 이 유의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연락처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콘솔에서 입력, 처리, 출력, 그죠? 메모리만 가지고 메인 메모리만 가지고 우리가 연락처 관리 시스템을 했고, 그죠? 그러다가 메인 메모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날아가니까 우리가 좀 이 입력한 정보를 연락처 정보를 파일에다가 관리해보자 해가지고 파일 기반의 연락처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가지고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DB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솔 기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명령을 내리는 화면 자체가 텍스트 기반이냐, 텍스트 기반 우리 이제 웹 프로그램이면 웹 기반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상세하게 우리 이걸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법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일단 맛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실습까지 보고 나면 음,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개선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 검색, 수정, 관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 관리는 이 DBMS한테 이제 맡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연락처 관리 시스템이든 구매 관리 시스템이든 쇼핑몰 시스템이든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이 DBMS에다가 SQL이라는 언어로 그죠? 이렇게 모든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DBMS는 뭐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시스템인데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얘도. 그러면 DBMS 안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만약에 연락처면 연락처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DBMS는 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그죠? 물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DB를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구매 관련된 DB가 되겠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을 위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DB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죠? 데이터 관련 부분은 여기 DBMS로 입력, 뭐 수정, 삭제, 그죠? 출력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고, 이게 만약에 출력과 관련된 콜이라면은 결과를 이 소프트웨어로 코드를 보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LMS라든가 뭐 학과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 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든가, 자, 모든 시스템이 다 DB 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파일 기반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이 파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각 소프트웨어별로 별도로 독립된 파일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하게 되는 편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성 관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DB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 데이터 파일 기반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간에, 그죠? 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공유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중복 문제, 그리고 중복이 생기면 무결성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접근성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코드 기반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 기반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표준 언어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표준 언어이기 때문에 이 SQL을 사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쉽고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표준입니다. 그죠?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걸 쓰든 DBMS를 어떤 걸 쓰든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가 있다면 동일한 SQ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결성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안입니다. 자, 파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보안 체계를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보안 체계를 운영 체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파일 수준에서. 하지만 그 DBMS는 보안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제어를 내부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업 및 복구의 경우도 그냥 파일 자체를 수동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이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자동 백업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백업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관점에서도 되게 제한적입니다. 파일의 경우는. 자, 유지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면 파일 시스템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운영,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비싸다. 그 대신 DB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 운영 관리가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가 뭐 전반적으로 아무튼 유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구사항 분석 기능에 대해서, 그죠?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기능, 우리가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모델링 시에 데이터를 모델링 할 때 뭐 정교화라든가 관계라든가 스키마 설계, 요거는 소프트웨어와 별개적으로 이 DB 수준에서 DB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3티어냐 2티어냐, 그리고 API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뭐 모바일로 할 거냐 외부로 할 경우는 뭐 반응형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또 보안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건지, 그 다음에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 SQL 인젝션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DB 응용,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결국 DB 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DB 성능은 즉 SQL의 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QL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쿼리 최적화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경우는 메모리에 올려두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캐싱 전략,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유지 보수,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백업 및 재해, 복구 계획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가 DB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위의 사항을 이러한 요구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성 AI한테 코드를 생성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DB 응용 소프트웨어 코드 생성을 위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개발 플랫폼, 자, 우리가 웹으로 만들 건지 모바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콘솔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그죠? 도스 뭐 텍스트 기반의 콘솔 프로그램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프레임워크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파이썬의 장구를 쓴다거나, 뭐 자바스크립트의 리액트를 쓴다거나, 뭐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B 응용이죠, 그죠? DB 응용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DBMS, 뭐 주로 저는 MySQL을 사용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 기능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기능을 뭐 입력, 검색, 수정, 삭제,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되고요.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좀 해달라, 구현해달라, 데이터 암호를 해달라, SQL 인젝션 방지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보안 요구 사항을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최적화 부분에서도 쿼리를 최적화해달라, 또 데이터 캐싱을 해달라, 비동기 처리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성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따로 정리해서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상에서는 뭐 어떤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겠다, 뭐 3티어로 하겠다, 아키텍처 스타일을 이렇게 반영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 기능들도 정리해서 이렇게 주면 생성형 AI가 이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 기반의 이제 연락처 관리, 웹 기반 연락처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위한 어떤 프롬프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서 코드를 생성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있다가 영상 실습 예제를 하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콘솔 기반입니다. 콘솔 기반으로, 자, 당신은 뭐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락처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내에 그 밑에 하부 내용으로 좀 전에 만든 프롬프트를 그대로, 그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예, MySQL 이렇게, 그 다음에 핵심 기능, 보안 요구사항, 성능 최적화, 추가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드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능이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1번 연락처 추가죠.
그래서 추가를 하고, 네, 그 추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번, 자, 검색을 합니다. 연락처 검색. 그래서 박이라고 하면 이제 박이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검색이 되고요. 자,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콘솔로 구현된 콘솔 기반의 연락처 관리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변환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웹 기반의 연락처 시스템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연락처 목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내일 이번 주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는 어, 팀별로 데이터베이스 응용 예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응용 주제들,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처 관리 시스템을 DB 응용으로 변환하는 전환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실습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DB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줄 텐데, 첫 번째는 뭐 SQL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개념,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 안에 대면 수업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MySQL 화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그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컨택트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룹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 매니저라는 데이터베이스죠. 여기서는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컨택트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4번까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은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하고 어드레스 3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지금 5번을 실행하게 되면, 그죠? 5번을 실행하게 되면 연락처를 다 보여주는 거죠. 자, 5번. 자, 그러면 2, 3, 4 이렇게 되고요. 그죠?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김 1111 그죠? 김 네이버닷컴 그죠? 청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5번 하면은 이제 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된 게 아니고 어디에?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읽어 보겠습니다. 근데 김이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딜리트 4번 딜리트를 할 것이고, 자, 컨택 아이디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4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4번 홍길동이죠. 삭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연락처를 보면은 4번이 삭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4번이 2, 3, 5 이렇게 4번이 삭제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웹으로 한번 구현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파이썬 앱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자, 이렇게 보면은 김, 이, 박 세 명만 남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add contact를 이용해서, 자, 안이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충북 증평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니까 이게 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장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정 했을 때 뭐 7777 7777 충북 제천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삭제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웹 응용 프로그램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과거에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법만 알게 되면은 간단한 어떤 시스템도 간단한 시스템의 경우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 그래도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내던 쉽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